스갱이의 일기장입니다. 그 후로 수프만 생각했다. 요시다 아스히로. 어머, 오리이군. 귀에 댄 휴대전화에서 잠기운이 섞인 아오이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몇 시? 나는 요즘 시계가 없다. 얼마 전 멈춘 시계에 배터리를 바꿔봤지만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방의 벽 시계를 올려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이동해 6시 20분입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아오이 씨는 아침이야 저녁이야 라고 조금 전보다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입니다. 그래, 잠만 잤더니 도무지 언제인지 모르겠네. 주무시는 건 좋아요. 졸릴 때는 자야 합니다. 나는 시계의 초침을 눈으로 쫓으면서 휴대전화를 향해 말을 걸었다. 그러고는 모레 가게가 쉬니까 다시 수프 맛 좀 봐주세요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탁을 하고 말았다. 이번 수요일에 병문안을 가봐도 될까요? 병문안이라니 너무 거창하네. 그런가요? 아무튼 이라고 말했지만 그 후의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소리도 없이 묵묵히 도는 시계의 초침을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한동안 다음 말을 찾고만 있었다. 리스군이 일찌감치 가출을 접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나는 그때까지의 습관대로 마담의 식탁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결국 세 사람의 식사는 몇 주 만에 끝을 맺고 말았지만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있던 리스군이 사라지자 나와 마담은 통역을 잃은 외국인들처럼 대화가 자주 끊겼다. 뭘 보고 있어, 오리이군? 예? 아무것도.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아니요, 아무것도. 사실 마담의 얼굴이 어쩐지 평소와 달라 보여 결국 뚫어져라 쳐다보고 말았던 것이지만 저기 말해두겠는데 나 오늘 화장을 안 했거든. 아, 그랬구나. 그랬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만 해대네. 그런 식으로 식사가 끝나자 마담은 곧바로 담배에 불을 붙여 뭔가를 토해내듯 억지로 씩 웃어 보였다. 담배를 끼고 있는 손가락이 야위어 보였다. 게다가 기분 탓이 아니라 가는 손목에 손목시계가 늘어져 있었다. 마담은 도대체 몇 살일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쩐지 무서워서 묻지 못했다. 이럴 때 리스군이라면 몇 살이에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텐데 당연히 마담은 반으로 나눈 나이만 말하겠지만 이는 마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가게에서 손님을 봐도 혹은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을 봐도 도무지 나이를 짐작할 수 없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의 나이가 더 분명히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타인은커녕 내 나이조차도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누가 내게 나이를 물어보면 자신있게 작년 나이를 알려준다. 모르는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느낌이다. 이따금 내가 올바른 시간의 흐름에서 빗겨난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일테면 뭔가에 몰두했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한밤중이 되어 있다. 이런 빨리 자야겠다며 이를 닦으면서 바라본 세면대 거울에는 본 적도 없는 피곤에 찌든 내 얼굴이 비친다. 결국에는 수십 년 후의 늙은 얼굴이 그곳에 겹쳐 떠오른다. 수프만 생각하며 사는 와중에 세상은 소리 없이 초침을 진행시켰고 칫솔을 머금은 나는 어느새 세면대 거울 속에서 나이를 먹고 있었다. 저기 오리이군. 갑자기 눈앞에 마담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시간이 신경 쓰여? 아니요, 시간이 아니라 시계가. 아무래도 나는 마담의 손목시계를 열심히 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건 죽은 남편 거야. 그 사람은 이걸 무척 아꼈지. 기념으로 받았어. 죽은 기념이라니까 이상하지만 무엇보다 이건 마담은 슬쩍 자신의 머리 위로 눈길을 보냈다. 시간이고 뭐고 알 수 없으니까. 마담의 가는 팔에 채워져 있는데도 한눈에 남자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작은 손목시계였다. 그 사람 원래 작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든 작은 것을 좋아했지. 조그만 모자를 쓰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작고 아담한 시계에 태엽을 감고. 밥을 주는 시계예요? 물론이지. 옛날 시계는 모두 밥을 주는 거잖아. 저기 말이야. 마담은 식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시계판의 바늘을 내려다보면서 늘 내가 태엽을 감았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것을 단숨에 내뱉듯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춰버려. 어째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죽은 다음 날 그냥 밥을 줬어. 그리고 다음 날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매일 그러고 있더라. 뭐 어차피 나는 한가하고 꽃에 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게다가 일단 멈추면 영 움직이지 않아. 가끔씩 잊지 않고 감아주지 않으면 안 돼. 지금은 일단 움직이고는 있지만. 마담은 잠옷 괴로운 듯 담배를 빨아들였다. 정말 성가시다니까?
손목시계는 일할 때 방해가 된다. 원래부터 좋아하지도 않았고 지금은 시간을 알고 싶으면 휴대전화를 꺼내면 만사 오케이다. 트로아에 출근하는 길에 마담의 손목시계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내가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손목시계는 어디다 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랍에 넣어뒀나 아니면 어디다 뒀나. 생각해보면 얼마 전까지의 시계에 한하지 않고 그 전에 사용한 몇 개의 시계도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모두 고장나 움직이지 않게 된 게 분명한데 시계를 버린 기억은 좀처럼 없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탓인지 트로아에 도착하자마자 우선은 안도 씨의 손목시계를 체크했다. 시계? 그렇게 말하는 안도 씨의 손목은 말끔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시계는 없었다. 시계는 됐어. 예측했던 답이었다. 대체로 안도 씨는 입고 있는 옷부터가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것들 뿐이다. 물론 액세서리도 하지 않고 때론 벨트조차 생략한다. 뭐 하나 눈에 띄는 게 없다. 시계는 결국 보고 많은 시간이 있어서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늘 3시 45분이야. 안도 씨는 냉장고에서 버터 덩어리를 꺼냈다. 상온에서 녹이기 위해 조리대 위에 놓는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의식으로 빵 자르는 칼을 갈기 시작했다. 아내와는 뭐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영문도 모른 채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런데도 생각나는 것은 그녀가 숨을 거둘 때의 시간뿐이야. 생각난다기보다 그냥 우연히 시계를 보면 늘 3시 45분이 있지. 나는 또 마담의 손목시계를 떠올렸다. 사모님은 시계를 차고 계셨나요? 그랬지. 안도 씨는 칼을 갈면서 또 한 번. 응, 그랬지. 아내는 시계를 차고 있었지. 라는 묘한 대답을 했다. 그 시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만약 마담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안도 씨는 아니 그게 좀 으시시한 얘기인데 하면서 칼 갈던 손을 멈추고 그녀의 시계는 뭐라고 하더라?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태엽을 감는 거요. 맞아, 그거였어. 무슨 이유에선지 그녀가 죽은 다음에도 멈추지 않았지. 예? 시계가요? 지금도요? 응.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아마 가고 있을걸? 이럴 때 안도 씨는 믿기 힘들 정도로 무심해 보였다. 저기 그거 정말로 태엽을 감는 시계인가요? 매일 밥을 주고 있다는 마담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있다. 맞아, 아주 오래된 시계야. 그건 즉 사모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매일 안도 씨가 태엽을 감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돈다니까, 시계가.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시계? 2층 화장대 서랍에 있으려나? 그렇게 말하고 안도 씨는 칼을 조리대에 놓고 지금 가지고 올게. 어쩐지 의기양양한 얼굴이 되어 진짜라니까 하며 가볍게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한참 뒤에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가벼운 것을 넘어 쿵쾅쿵쾅 거칠었다. 없어졌어, 없어졌어. 농담인지 진심인지 안도 씨는 험악한 눈빛으로 역시 그 시계는 살아있었어. 아니, 발이 달려서 집을 나갔어. 그래서 문득 생각났다. 리스 군은 그 시계를 알고 있나요? 아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마담이 아니라 리스 군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은 이미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몇 주 전에 트로아에서 나갔던 리스 군은 그때 화장대 서랍을 열어 어머니의 시계를 손에 넣었을 것이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매일 손에 넣은 것은 물론 빠짐없이 시계의 태엽을 감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집을 나가는 이상 당연히 시계도. 어차피 알아차리지 못해요 아버지는 리스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내내 밥을 줬지. 마담의 목소리도 성가시다니까. 미간에 주름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태엽을 감는 리스군의 뒷모습을 나는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니, 그랬다. 그의 뒷모습이라면 매일 아침 봤다. 아파트 창을 조금 열고 내게 등을 돌린 채 그는 십자가 앞에 있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자기 혼자만의 의식처럼.